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요일 제가 준비한 거는 부수예요.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부수 준비한 것 중에 이제 우리가 획수대로 하잖아요. 그죠? 제가 준비한 부수는 이거는 머리, 혈. 이 머리혈은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요 부분을 나눴을 때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나눠보면 위에 동그라미 친 부분은 사람의 목 윗부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생긴 거는 이거는 목을 본뜬 거예요. 그래서 요 자체 두 개를 합쳐서 이거는 사람의 머리를 뜻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오면은 머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 나오면은 근데 이 위치가 거의 다 이거는 오른쪽에 나오죠. 근데 물론 왼쪽에 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거는 변인가? 근데 대개는 이거는 오른쪽에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는 방의 위치에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오른쪽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정수리 정할 때 요 부분 정수리라는 거는 우리의 머리 이거 꼭대기에 있는 거를 정수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머리를 뜻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그렇고 또 아니면 목항 목항자에도 목이라는 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요 부분이 사람의 목 부분을 이제 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항도 마찬가지 이 목도 지금 머리열이 이제 부수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아니면은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거느릴 영이라고도 하고 우두머리라는 건 이제 리더, 이제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령은 이제 음만 빌려준 역할을 한 거지만은 여기에 머리혈이 나온 건 우두머리라는 거, 우두머리, 그죠?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거느릴 영도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인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더 뜻이 가까운 거, 머리두, 그죠? 이 머리두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머리를 뜻하는 거고 이 콩두야 뭐 음만 빌려준 역할만 한 거고, 그죠? 자, 또 우리가 머리혈을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한 획 나가면서 거의 뭐 이제 3분의 2 정도는 다 끝나가요. 지금도 이렇게 해보면은 별로 안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바람풍. 이 바람풍은 우리가 그냥 바람을 뜻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미풍양속할 때 그러면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나가듯이 이렇게 불어오든지 아니면 뭐 이쪽 바람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풍양속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그 나라 고유의 어떤 문화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럴 때도 이 바람풍자를 써요. 이거는 자, 무릎범하고 그 다음에 벌레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릎범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바람을 안고 있는 그러니까 돛 모양으로서 이거 바람과 돛이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다. 그래서 대강, 뭐 무릇 이런 뜻으로 이제 쓰여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벌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벌레가 나온 건 뭐냐면. 벌레는 워낙에 작고 그다음에 사람처럼 이렇게 뭐 뼈가 단단히 있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레가 이렇게 기어가다가 만약에 바람이 불으면은 자기 몸이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뒤집힐 수도 있고 근데 벌레가 이렇게 뒤집혀도 잘 자기 원래의 위치대로 이렇게 잘 또 못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바람풍에 벌레가 있다는 거는 이 워낙에 작은 곤충이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뜻으로 해갖고 이 바람풍 옆에다가 이렇게 클테자가 쓰면은 이거는 태풍태. 이제 올여름에도 태풍이 당연히 이제 올 텐데 이렇게 태풍이 와서 이렇게 오게 되면 항상 이렇게 피해보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피해보는 지역이 없기를 이제 바라면서 이제 태풍은 여기서 바람풍은 끝내고 태풍태 지울게요. 그러면은 또 제가 준비한 거는 날비. 날비는 이게 새가 이렇게 양 날개를 펴서 나는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글자 자체가 상형자죠. 상형자다 보니까 부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글자가 이제 들어가는 걸 보면은 여기 앞에다가
차례번자를 이렇게 딱 쓰면은 이거는 뒤칠번, 뭘 번역하다 이럴 때, 아니면 뭘 진술을 번복하다 할 때 뒤칠번. 그러니까 새가 이게 날다가 우리처럼 갑자기 이렇게 휙 돌아서 이렇게 우리는 갈 수 있잖아요. 휙 돌아서. 근데 새는 이게 후진을 못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뒤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는데 새는 갑자기 휙 돌지도 못하고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유턴하는 식으로, 또 아니면 뒤로는 못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가 이렇게 유턴해서 돌아가는 그 모양을 이제 이게 뒤칠번이라는 거는 뒤집는 거. 그러니까 새가 이렇게 막 이렇게 확 뒤집는 게 아니라 이게 가던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올 때 그거를 이제 말할 때 요 뒤칠번을 쓰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날비가 부수인 거는 뭐냐면 새가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만약에 다른 방향, 이 반대 방향으로 온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가는 방향으로 갔다가 나중에 오는 방향. 그러니까 이게 뒤집혔다는 거는 이렇게 뒤집혔다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이제 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거는 뒤집는다. 전에 얘기했던 거 갖다가 반대로 얘기했을 때 진술을 번복한다 할 때 이럴 때 이제 주로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기에 뒤칠번 같은 경우에는 이 차례번은 음만 빌려준 거고 날비가 부수가 된다 이런 얘기고, 이거는 날비 같은 경우에는 새가 나는 모습. 이거는 이제 날개를 말하는 거예요. 새가 양쪽 날개를 펴고 나는 모습을 말한다. 그래서 날비, 비행기 할 때도 비자 이거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은 밥식. 이거는 밥식도 있고 또 아니면 먹을식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한다면 이거는 또 밥사가 있는데, 밥사 그러면은 단사표음이라고, 그러니까 단사표음 그러면은 이제 어떤 소박한 밥상을 말할 때, 그러니까 대광줄이, 그러니까는 광줄이 단자에다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럴 때는 밥식으로 읽으면 안 되고 밥사를 읽어야 돼요. 이 글자 자체가. 그 다음에 표주박 할 때, 표주박 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표주박이라는 건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물을 이제 담잖아요. 그 다음에 마실 이렇게 쓰면 단사표음 하면 광주리, 대광주리, 그러니까는 도시락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옛날 도시락, 이렇게 우리 뭐 스테인리스 도시락 말고 옛날, 그러니까 대광주리라는 거는 여기 대나무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밥을 담고, 그 다음에 물은 표주박에다 담은 거예요. 아주 소박한 밥상을 말할 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밥사, 여기에 밥사로 단사표음으로 읽어야 되지 단식 표음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표주박 표자고, 그럴 때 밥식은 말 그대로 명사로도 할 수 있고 동사로도 할 수 있고, 밥 먹는다 이럴 때 이 글자 자체가 동사로 되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단사표음 할 때는 사로 읽어야지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제가 그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밥식에 들어가는 그 글자들 보면은 아까 저쪽에 마시름도 그렇지만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뭐 밥반자도 되고, 물론 앞에 변형이 이제 이렇게 변형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뭐 밥반자라든지 또 뭐 글자 들어가는 건 많죠. 이 글자들 같은 게 뭐 줄읽기라든지 이렇게 굶주리다 이럴 때, 그럼 이 밥식이 들어가는 한자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사표음 할 때는 사로 읽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또 요 위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자, 머리수. 이거는 머리수는 머리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또 뭐냐면 우두머리, 그러니까 수도 서울 할 때 가장 으뜸이 되는 거, 또 국가 정상 간에 뭐 이게 우리가 뭐 국가 원수 할 때도 이게 숫자 이거 쓰듯이, 근데 여기에서 원래 그 부수의 뜻은 뭐냐면 머리에 이렇게 털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머리를 본뜬 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글자는 원래는 우리가 아까 머리혈 했던 것처럼 여기는 점점이 위에 있고 여기는 밑에 있는 거,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의 머리를 말하는 거고,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왜 골뇌자 할 때처럼 이렇게 숫구멍 할 때 이 글자가 원래는 이제
고자. 옛날 글자가 이거였다 이거예요. 이 글자의 옛날 글자는 이거 숨구멍이 있는 그 머리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머리수 그러면은 우리가 그 국가원수할 땐 우두머리라는 것일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수구초심 그러면은 이제 여우가 죽게 되면 자기 머리를 고향 쪽으로 돌린다 할 때 그냥 단순히 머리를 뜻하기도 하고 아주 흔하게 나오는 글자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부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 하루 쉬시고 월요일 날 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